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항상 원상 회복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모두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시작할 때 임차인이 새롭게 어떤 시설을 하거나 설비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설사 하더라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통상 임차인들이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가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의 시설과 설비를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기존의 시설이나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금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고, 통상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 회복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한데 원상 회복의 범위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 이행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통상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사진 그리고 도면 그리고 세부 목록 등을 통해서 원상 회복되어야 되는 원래의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원상 회복 문제를 따지게 되면 원상 회복의 방법, 그러니까 예컨대 기존의 어떤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했다가 그것을 원상 복구할 때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뭐냐,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나 건물의 상태가 또는 질이 뭐였냐. 예를 들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것을 뜯어냈는데 임대차가 종료하고 원상 복구를 기존에 있던 마룻바닥으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마룻바닥이 어떤 종류의 어떤 품질의 또는 어떤 회사의 제품이었느냐, 그런 정도의 규격이나 아니면 품질 또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원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원상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과 상가 임대인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양도하기라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기존 임차인,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이렇게 3인이 어떤 시설이나 설비 중에 어떤 것을 승계를 하겠다, 어떤 것은 필요 없으니 철거를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어떤 원상 회복의 범위를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3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절대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임대인이 직접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가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액의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상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액에 대응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제가 되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또는 기존 임대차 관계가 중간에 종료되면서 영업 자체를 양수받는 방법으로 임대차 관계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방법으로 현 상가 임대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하는데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고려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시설물로 복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봐야 됩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자기가 계속 사용하는데 유리한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고, 원상회복 조항을 이용해서 과거 상태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품으로 다 교체하도록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로 예컨대 한 100평 정도의 상가 바닥에 마루 바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 20평 정도를 임차인이 마루 부분만 뜯어내고 별도의 설비를 했다가 원상회복 조항에 의해서 다시 그 마루로 20평 부분을 복구해 주니까 기존에 있었던 마루 부분하고 구별이 되니까 기존의 마루 바닥재가 단종되었다거나 디자인이 똑같은 디자인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유사한 품질의 다른 회사 제품이나 비슷한 재질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인 원상복구 결과물에 대해서 기존에 뜯지 않았던 마루 부분하고 조화되지 않으니까 뜯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새롭게 고쳐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원상복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마루 부분이 마모되고 변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상가 건물을 빌려서 쓰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니까, 마모되고 어떤 변색이 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임대료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새롭게 설치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어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을 해서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투자금 회수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고, 만약 그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권리금 약정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기 몇 개월 전에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개시하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과도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3자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3자 간의 협의도 되지 않아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범위에서의 원상회복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보증금과의 동시이행 관계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이 그 원상 회복 비용으로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상 회복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됐다고 하게 되면 결국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서 실제로 더 원상 회복 비용이 더 들었다 그러면 추가 지출된 원상 회복 비용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상 회복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특약의 형태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